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챔스도 있고 유로파 6컨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축구는 미리 분석해 놓은 게 있었어요. 어제도 다행히 뭐 잘 들어맞고 이랬는데, 오늘도 좀 어려운 유로파 6컨 변방리그 팀들 많은 거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NBA가 한창 시즌 막바지에 이런 플레이오프, 플레이인, 탱킹 팀들 이런 동기부여를 상당히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왼쪽에는 전체 순위를, 오른쪽에다가는 남은 일정 동안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동부는 6팀, 서부는 8팀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도 앞으로 어떤 상황이며 예측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미러키가 뉴올리언스를 합니다. 편한 일정이에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뉴욕이랑 하는데, 뉴욕이 아직까지 그래도 3등이 유력하긴 하지만은 약간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뉴욕이 오늘 좀 애들을 빼주고 관리하긴 하는데, 클리블랜드처럼 내려놓는 그런 경기는 아닙니다. 현재 이제 순위상이랑 같이 보면은 미러키는 오늘 뉴올리언스랑 해가지고 거의 뭐 확정적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디트로이트랑 마지막 두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혹시라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러키는 일단은 오늘 반드시 좀 이기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번 경기 때 미네소타한테 되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었죠. 4쿼터에만 34대3 런이 나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역전승을 거둔 거예요. 그런 경기가 있었고, 디트로이트는 현재로서는 미러키가 조금 자빠져줘야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아마 저는 지금 6번 시드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올랜도는 오늘 보스턴을 잡았습니다. 보스턴이 그냥 다 빼줬었죠. 올랜도는 아마 7시드가 거의 확정으로 보여요. 그리고 애틀랜타는 이제 오늘 이제 브루클린이랑 경기가 있고 남은 일정들도 조금 있는데, 글쎄 애틀랜타 남은 일정에 사실 쉬운 팀들만 많이 있어.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있고 올랜도와의 홈 경기 이런 게 있는데, 혹시라도 남은 경기에서 자빠진다면은 시카고한테 역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9위로 추락하는 이런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이런 좀 1승을 선취하는 이런 이점들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시카고는 어제 마이애미와 9번 시드와 10번 시드 그 시드 결정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둘 다 시카고나 마이애미나 남은 일정상으로 전부 탱킹 팀들을 남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가 유력한 상황인데, 과연 그런 콩고물을 시카고가 주워먹을 수 있을지 뭐 그런 상황이고, 자, 서부는요 되게 치열합니다. 지금 보면은 레이커스가 3번 시드가 되게 유력해요. 덴버랑 클리퍼스가 48승으로 동률이거든요. 얘네 두 팀 간에는 상대 전적 2대2고, 그리고 현재 승수도 동률이거든요. 순위 상정 방식상으로는 컨퍼런스 내에서의 성적을 봐야 되는데, 덴버가 30승 20패, 클리퍼스가 27승 23패여가지고 여기서 갈린 거예요. 남은 일정상으로는 뭐 클리퍼스가 골수를 남겨두고 있고, 덴버도 멤피스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멤피가 만약에 미네를 이긴다 그러면 3자 간의 동률이잖아요. 이럴 때는 또 계산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순위상으로는 덴버가 4위 자리에 있긴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확정이라고 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골스가 져버려가지고 7등 자리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골스 남은 경기에 클리퍼스와의 경기도 있기도 하고, 야, 골스가 오늘 샌안토니오한테 진 게 꽤나 좀 리스크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도 만약에 멤피스가 오늘 미네소타랑 경기가 있어서 그래도 뭐 6등과 8등 간의 대결이니까, 만약에 멤피스가 자빠진다 그래버리면 골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난번에 미러키한테 정말 중요했던 경기를 지면서 참 어려워졌는데, 미네소타는 이제 오늘 46승이잖아요. 만약에 멤피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멤피한테 상대 전적이 밀려요. 그리고 골스한테도 밀려. 미네소타는 오히려 덴버나 클리퍼스한테는 그 타이브레이커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네소타는 멤피나 골스는 물론이고 덴버나 클리퍼스가 자빠지기를 바라야 된다. 현실적으로 미네소타는 지금 플레이인을 탈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에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이런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는 인디애나 대 클리블랜드인데요. 글쎄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애들을 많이 뺐습니다. 보시다시피 갈란드, 모블리, 미첼, 스트러스한테 휴식을 줬다. 클리블랜드는 동부 1번 시드 확정이죠. 바뀔 염려가 아예 없고, 인디애나 아직까지 주전으로 조금 기용을 하고 있고, 좀 쉽게 말하면은 클리블랜드가 주전 다 뺐다? 인디애나가 편할만 할 것 같아. 근데 사실 요즘에 인디애나가 최근에 2경기 정도 워싱턴이나 덴버 잡은 거 보면은, 덴버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잘했습니다. 지고 있다가 뒤집었는데 그날 할리버튼이 되게 소극적이었었거든요. 얘가 전반전에 득점이 빵점이었었고 야투 지도도 빵본이었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할리버튼이 등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시즌 내내 조금 소극적인 경기들이 종종 있긴 했는데, 혹시라도 좀 이런 등부상의 여파가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요. 직전 이제 워싱턴전에서는 사실 이 경기도 되게 끌려가는 경기입니다. 전반전에 막 10점 차 넘게 끌려가고 이러다가 겨우겨우 뭐 역전을 한 셈이에요. 그날 뭐 3점도 안 들어가고 말은 안 들었었는데, 일단은 인디애나 최근 2경기가 그전에는 뭐 약팀도 패고 참 좋았었는데, 요즘에 2경기 동안에는 뭐 이기긴 했어도 경기력이 사실
마음에는 안 든다.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거는 인디애나는 거의 뭐 주전 총출동인데 클리블랜드가 많이 빼준다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내일 결장하는 애들이 이 4명이 빠지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239분밖에 안 되는데 마이너스 4.08이 찍힙니다. 한마디로 클리블랜드가 꽤나 타격이 있다는 소리예요. 원래 위쪽에 보면 그냥 클리블랜드가 워낙에 뭐 동부 1위 팀이고 이러니까 어떤 라인업으로 가든 간에 여기서 모블리, 미첼, 스트러스 막 이런 애들 빠지고 갈란드 혼자 뛸 때조차 전부 다 플러스인데 내일처럼 그 결장하는 4명이 전부 다 빠져버리면 마이너스 4.08이 시키거든요. 확실히 변화가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득점 103.59, 실점 기대치 107.68로 되게 좀 언더세로 간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확실히 주전 4명이 빠지는 거는 큰 변화가 있을만 하다. 이런 게 일단은 보이더라고. 4연패로 막판에 좀 안 좋았다가 그 이후에 7승 2패 회복세를 했었거든요. 이미 1번 시드 확정이고 이러니까 막판에 휴식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플레이오프 전에 애들의 컨디션 관리를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뭐 클리블랜드가 딱 봐도 기록상으로도 4명 정도 주전이 빠졌을 때 타격이 있는 점이라든지 인디애나 아직까지는 열심히 해야 될 이런 당위성이 있다, 동기부여가 있다, 그런 것들 살폈을 때는 인디를 보는 게 나쁘진 않은데요. 인디애나도 요즘 경기력도 조금 애매하고 필볼도 기본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는 뭐 타이저룸 같은 애들 미첼 대신해서 나올 때 엄청 잘했었죠. 헌터 올 시즌 뭐 식스맨으로서 엄청 났었고 필볼도 구색 자체는 아주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기가 뭐 길어지면은 인디애나가 좀 유리한 면도 있을 것 같고 인디애나가 또 홈발도 많이 있고 그런 거는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뭐 인디 사이드로 보고 그리고 언더오버는 원래 인디애나가 요즘에 조금 오바팀의 냄새가 많이 풍겼었어요. 클리블랜드는 시즌 내내 막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오바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정도 라인업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클블이 4명이나 빠졌을 때 되게 이제 득점이나 실점 기대치가 언더 쪽으로 많이 가더라. 그런 것도 말했었고 인디애나 요즘 경기력 사실은 231.5면은 언더 한번 보고 싶기는 하네요. 이거는 클블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대 뉴욕 경기도 있는데 얘네는 원래 뉴욕 닉스가 디트로이트 킬러였었습니다. 16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올 시즌에만 지금 디트로이트가 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천적 관계가 깨졌다. 극복을 해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뉴욕은 보시다시피 이제 하트나 아노노비가 아웃됐거든요. 휴식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라인업 상으로는 맥브라이드나 아치우와 이런 애들이 라인업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트나 아누노비가 빠진 뉴욕 닉스 이거를 조금 살펴봐야겠죠. 뭐 브런슨이나 브리지스, 타운스 이런 애들은 내일 뜁니다. 근데 아누노비나 하트는 안 뛰거든요. 이런 경우에 뉴욕 닉스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8.15가 찍히네. 마이너스 값이 엄청 빡세. 그만큼 하트나 아누노비는 뭐 뉴욕 닉스의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대변하는 선수이기도 해요. 하트나 아누노비 건강만 하면은 탐티보드 감독이 무조건 갈았습니다. 하트는 진짜 막 다재다능하죠. 트리플 더블도 곧잘 기록도 하고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이 따고, 아누노비는 뉴욕 닉스 수비의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상대 에이스 스타터에다가 특히 요즘에 아누노비의 활약이 굉장히 좋다, 공격면에서도 효율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브런슨이 없는 기간 동안 아누노비가 팀 내 득점 1위라는 빈도가 되게 높았었어요. 근데 아누노비가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뉴욕 닉스가 꽤나 마이너스는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 마이너스가 큰지는 몰랐었어. 어쨌든 여기 보이는 걸로도 반대로 봤을 때 하트나 아누노비가 지금 빠지는 경우가 마이너스 18.15잖아요. 근데 하트나 아누노비는 뛰고 브런슨, 미칼, 타운스 이런 애들이 빠질 때도 마이너스 값이 엄청 큽니다. 뉴욕 닉스는 이 베스트 5 그 멤버는 꽤나 센데 좀 변경이 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게 요동치더라고요. 이것도 뭐 53분밖에 안 되니까 되게 좀 지표가 낮기 때문에 딱히 엄청 신경 쓸 만한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뉴욕 닉스 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하트나 아누노비가 빠지는 점, 이거는 분명히 좀 균열이 있을 만도 하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경기가 또 이제 결장을 못 보고 가는 경기여서 뉴욕 닉스의 추가적인 결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하거든요. 글쎄 이제 브런슨도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뉴욕도 거의 동부 3번 시드 자리가 그냥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기는 해요. 거의 뭐 안 흔들릴 건데,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뭐 브런슨이나 타운스, 미칼 이런 애들한테 휴식을 줄 수도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읽어보니까 그냥 뭐 다 열심히 할 거란 얘기더라고. 하트랑 아누노비 그거 외에는 뉴욕 닉스는 어지간해서는 일단 뭐 브런슨이나 타운스 이런 애들이 빠진다는 소식은 많지는 않더라. 그래도 아침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하죠. 반대로 디트로이트, 사실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내내 진짜 돌풍의 팀이었었어요. 막 동부 5번 시드까지 올랐다가 조금 요즘에 5경기 동안 1승 4패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간 동안 오클, 미네, 멤피스, 세크 서부의 강자들만 만나가지고 골라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제 커닝햄도 막 복귀하고 뭐 이런 경기도 있었는데 확실히 시즌 막판에 약간 뒷심이 아쉬운 것 같아. 올 시즌 내내 놀라운 그런 행보를 보이다가 시즌 막판에 살짝 아쉬워진 점들,
이런 것들은 디트로이트가 조금 처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얘네들이 3등과 6등이고 현재 자리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3등과 6등 얘네들은 플레이오프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순위입니다. 1등이 8등, 2등이 7등, 3등이 6등, 4등, 5등 이렇게 붙잖아요. 제가 봤을 때 1라운드는 이 매치업이 유력한데 그런 면에서 좀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일 수도 있다. 요즘에 디트로이트가 원래 좀 오바팀의 냄새가 많이 났다. 상대 인사이드에서 플레이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뉴욕도 조금 비슷하거든요. 뉴욕이 뭐 브런슨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지난번 경기 때 보스턴전에서는 3점 시도를 많이 하고 뭐 그랬었는데 사실 요즘에 두 팀 다 3점 시도가 조금 적은 편에 속해요. 나는 내일도 인사이드가 격전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인데 뉴욕 닉스가 이제 한 1, 2월 달 그때는 오바팀인 경우가 많았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확실하게 언더팀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마치우와 같은 애들이 나오면 더욱더 그럴 공산이 크기도 하고 디트로이트도 원래 얘네들 오바팀인데 요즘에는 언더세가 되게 짙어요. 그런 면에서 그냥 언더 같은 거 좀 보고 싶고 사실 승패는 좀 어려워. 승패는 나는 뉴욕 닉스가 이렇게 많이 빠져도 이길 수도 있다는 마인드이긴 해. 그래도 뭐 마땅히 좀 얘기할 건 크게 없으니까 확실히 아누업이나 하트가 빠진 거는 뉴욕 닉스가 큰 타격이긴 합니다. 주전들 2명 빠진 거 이거는 꽤나 큰 타격이라고 보고 사실 뉴욕 닉스는 이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도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빼준 거기도 하고 디트로이트도 물론 미러키를 추격하고 있긴 한데 이게 가능성이 되게 좀 낮은 편이거든요. 오늘 경기 일단 여기서 만약에 자빠진다. 그럼 그냥 6번 시드가 고정이 됩니다. 뉴욕 닉스가 좀 접전을 가더라도 지난번에 보스턴전처럼 막 연장 가고 그 경기에선 브런슨 38분 뛰고 주전을 전부 다 길게 뛰고 그랬었는데 굳이 이 경기에서는 그런 모험을 걸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탐티보드 감독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이미 하트나 아누노비를 빼줬는데도 그런데도 되게 열심히 끝까지 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관리해줄 가능성. 작년에도 뉴욕 닉스가 플레이오프 때 많은 선수들이 이탈을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배운 점이 있긴 할 거다. 관리를 하긴 할 거다. 그런 마인드여서 어차피 지금 뭐 3번 시드가 거의 확정적이니까 저는 디트 사이드에다가 언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크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말하면서도. 자, 다음에 브루클린 대 애틀랜타 경기 얘기해볼게요. 자, 브루클린도 얘네들 탱킹 레이스 지금 전체 6등인데 위에 있는 필라델피아랑 2승 차이, 토론토랑 4승 차이예요. 사실상 남은 경기 동안 뭐 북치고 뭐 장구치고 해봤자 병역될 가능성이 거의 뭐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보면은 캠 토마스 시즌 아웃에다가 디안젤로 러셀, 캠 존슨, 샤프 이런 애들이 결장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브루클린이 뉴올리언스 그때도 꽤나 브루클린이 흔들릴 거라고 했었는데 그날 보니까 애들이 좀 날라다니더라고요. 3점 같은 것도 또 나름대로 잘 넣고 119점이나 넣으면서 사실 뉴올리언스가 져야 되는 게임이긴 했는데 브루클린도 나름대로 경기를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탱킹에 대한 이런 미련이 없는 브루클린. 저는 매번 선수들은 늘 열심히 뛴다. 이 브루클린이 올 시즌에 픽을 4장이나 행사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탱킹 순위가 많이 아쉬워요. 그런 거에는 감독이나 이런 선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래갖고 잘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탱킹을 해야 될 당위성까지 별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저력이 있을 것 같아. 물론 이런 애들이 결장이 좀 있으면은 빡셀 수는 있는데 요즘에 뭐 키언 존슨 같은 애들 잘해주고 있고 와포드 같은 애들도 3점 같은 거 꽤나 넣어주고 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이래서 브루클린 경쟁력이 뭐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애틀랜타는 남은 경기 동안 얘네들이 이제 오늘 브루클린이랑 경기를 하고 필라델피아 올랜도전 이렇게 있는데 자빠져버리면은 시카고나 마이애미한테 추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9번 시드 10번 시드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플레이오프 가기가 되게 어려워지죠. 이래서 애틀랜타는 여전히 열심히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런 거는 있는지라 내일 뭐 딱히 결장 크게 없는데요. 그냥 뭐 다른 거보다 나는 지금 애틀랜타를 별로 뭐 확신할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 애틀랜타 최근에 이제 뭐 한 8경기 동안 2승 6패로 진짜 안 좋거든요. 이 기간 동안 뭐 유타라든지 그리고 미러키 잡아냈던 거 미러키를 잡아냈던 그런 고점이 있기도 한데 반대로는 좀 안 좋을 때는 그냥 맥없이 져버리거든요. 그냥 요즘에 기록 자체가 애틀랜타 좋지가 못하다. 브루클린 막판에 탱킹님들 막 워싱턴 잡고 뉴올리언스 잡고 여기다가 댈러스를 사냥하기도 했었거든요. 댈러스는 보면 열심히 하던 구간인데 그 댈러스를 잡아내기도 하고 이 감독이나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뜁니다. 그래갖고 탱킹 노사가 망한 것도 있고 나는 그래서 내일은 표면적으로도 브루클린이 마땅히 이제 뭐 패작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 경기 한번 브루클린의 프랭 같은 거나 오바 같은 거를 좀 꿈꿔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뭐 근거가 많이 있는 건 아닌데 가장 최근 맞대결 때 이제 3월 17일 날 그때도 이제 122대 114로 브루클린이 이겼었어요. 이때도 브루클린이 태킹 작업을 할 때인데 그냥 이겨버렸어. 브루클린이 3점 같은 거 거의 뭐 50% 가까이 터져가지고 물론 그때만큼 브루클린이 뭐 3점이 터질 거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저는 일단 두 팀이 붙으면은 지금은 좀 빠르게 주고받을 만하다. 오바 같은 거나 뭐 브루클린의 프랭 같은 거 조금은 얘기해볼만 하지 않나. 애틀랜타가 갈 길이 되게 급한데 사실 좋지는 않아요. 현재 구간상으로는 경기력이 막 엄청 좋은 구간 아니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한번 도전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러키 대 뉴올리언스 경기인데, 뭐, 뉴올리언스는 지금 여전히 지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탱킹 레이스 상으로 뉴올리언스가 지금 여기 4등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팀인 샬롯이랑 2승 차이, 필라델피아랑 3승 차이여가지고, 뉴올리언스도 그냥 이 자리가 유력하다고 보면 되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막 엄청 뭐 이제는 져야 된다는 당위성 그런 것들이 없기는 한데 어제처럼 막 예를 들어 유타가 갑자기 이겨버려가지고 유타가 탱킹 레이스 독보적인 1등이었었다가 워싱턴이랑 지금 공동 1등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막판에 발생하고 하는지라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해. 그래도 확실히 미러키랑 뉴올리언스는 전력차도 많이 심각한 편이고 내일도 뉴올리언스가 지금 이렇게 캐시업이 안 그래도 되게 많아요. 원래부터 지금 드존테 머레이, 허브 존스 여기다가 뭐 자이언이나 맥컬럼 전부 다 시즌 아웃이고 그리고 뭐 잉그램 같은 애들이 이미 팔아버렸고 이런 식으로 뉴올리언스가 그냥 완전 마탱이가 간 시즌이었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심지어 이렇게나 퀘셔너블도 되게 많다. 지난번에 얘네들이 맞붙 터던 적이 얼마 전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쿤보가 결장한 경기였었거든요. 111대 107로 미러키가 이겼어. 사실 이것도 막판에 미러키가 아마 핸디값이 제가 미리 간 경기였어가지고 아마 10.5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판에 좀 마인 사이즈까지 잡혔었거든. 한 2분인가 남기고 미러키가 마인할만 사이즈였었는데 근데 뉴올리언스가 1분 정도 남기고 3점을 2방 3방을 꽂아 넣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비벼졌다. 그때 맞대결도 쿤보가 없었는데 확실히 쿤보가 없으니까 뉴올리언스가 3쿼터 막바지에는 막 역전까지 하고 그랬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미러키가 지금 그렇게 막 믿을만한 수준이 아니다 뭐 그런 거예요. 5번 시드가 유력하긴 하지만은 디트로이트에 도전을 받고 있기도 하고 잘만 하면은 인디애나를 바로 직전 경기 때 미네소타 상대로 엄청 패색이 짙던 경기를 34대 3 런을 달려가지고 그거를 뒤집어 버리기도 하고 참 이런 스피릿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30점 차를 뒤집긴 했지만은 그냥 그런 내용을 갖다는 것 자체가 미러키가 지금 좋은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뭐 포르티스가 돌아오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미러키가 지난번 경기 역전한 건 대단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지금 미러키가 그렇게 막 보기 좋은 구간이 아니다. 이런 거를 좀 대변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난번 맞대결은 뉴올리언스의 득보 친구들, G리그급 플레이어들 혹은 2A 계약자들 이런 애들이 대거 좀 터진 날이긴 했었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 좀 어렵긴 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는. 미러키가 홈이기도 하고요. 미러키는 매번 원정보다는 확연하게 홈에서 이점이 있는 팀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저는 일단은 사실 이 경기가 보기가 좀 까다로운 경기이긴 해. 15.5도 그렇고 지난번에 뉴올리언스한테 미러키가 되게 뭐 고전하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저는 핸디는 좀 안 가고 싶기는 해요. 미러키가 그렇게까지 이런 약팀을 팰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 불안불안한 면모가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오바 정도만 살짝 경계하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뉴올리언스가 이렇게나 많이 빠지고 심지어 내 뭐 알바라도 브루스 브라운 이런 애들 다 빠진다. 미시까지 빠진다. 그러면 보기 편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미러키가 이겨줄 것 같다. 15.5도 안 무섭다. 그러신 분들은 뭐 마인 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멤피스 대 미네소타 경기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부에서 미네소타가 쳐져버렸잖아요. 미러키한테 져가지고 지금 플레이인으로 가버렸는데 현재 순위로는 멤피스도 현재 순위상으로는 6위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만약에 미네소타가 잡는다 그러면은 둘이 동률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멤피스는 이 맞대결 전적이나 상대 전적 이런 부분에서 다른 48승 32패 팀한테 되게 이 전적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네소타한테 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멤피스는 오늘 경기가 되게 중요하고요. 미네소타는 플레이인 탈출을 위한 그런 마지막 작업으로서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날입니다. 미네소타 남은 경기들 잔여 경기가 브루클린 유타와의 홈 경기 전부 다 탱킹 팀들이잖아요. 반면에 멤피스는 미네소타 오늘 만나고 덴버, 댈러스 일정들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경기가 되게 중요한 경기예요. 재밌을 만한 매치인데 둘의 맞대결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때는 미네소타는 지금 시즌 막바지처럼 막 랜들이 돌아와서 잘해주고 이런 시기가 아니고 이때는 멤피스가 매번 막 오버게임 하면서 되게 잘 나갈 때거든요. 근데 이 두 번의 경기가 전부 다 역전승입니다. 역전승. 4쿼터 때 멤피스가 뒤집은 경기예요. 막판에 한창 멤피스가 좋았던 구간에도 미네소타한테는 고전을 했다. 두 경기 모두 다 2점 차인 게 보이죠. 요즘에 이제 모란트가 되게 잘하잖아요. 베인도 살아나고 자책주도 시즌 막바지 맞춰가지고 그럼 뭐 폼이 올라오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미네소타는 사실 잘해주고 있었어. 그러다가 랜들이 있을 때 뭐 승률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필이면은 막 5연승을 달리던 와중 미러키한테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미네소타가 그 경기를 잡았으면은 지금처럼 막 플레이인 갈 고민은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34대 3 런 4쿼터에만 30점 차를 뒤집혀버렸으니까 말도 안 되는 역전 패배를 당한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경기를 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참 이래가지고 미네소타가
한 경기 한 경기 사이사이에도 기복이 많이 있지만은 인게임 내에서도 기복이 엄청난 놈들입니다. 난 이래가지고 미네소타를 응원을 하는데 응원을 못하겠어 이 새끼들. 인게임 내에서도 기복도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미네소타는 뭐 맨피나 골스한테 타이브레이커는 밀리는 반면 덴버랑 클파한테는 시즌 전승이거든요. 미네소타는 어떻게든 오늘 경기를 잡고 이 타이브레이커를 맞대결, 멤피스나 골스랑 맞대결이 아니라 클리퍼스나 덴버도 같은 동률 구간에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둘 다 뭐 동기부여는 만빵이고 멤피스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멤피스가 그런 것들을 좀 지워졌습니다. 최근에 홈에서는 막 5경기 동안 1승 4패 이러고 원정에서도 5경기 동안 4승 1패 이래가지고 홈이나 원정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미네소타도 홈이나 원정 차이 뭐 별로 없고 이런 팀이라 가지고 그냥 뭐 어려운 경기야. 중요도도 엄청나고 둘 다 엄청 열심히 할 거고 결장상으로도 사실은 크게 볼 것도 없고 나는 개인적으로 미네소타를 좀 응원하고 싶어. 미네소타가 요즘에 일단은 폼 자체는 멤피스보다 훨씬 더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 말도 안 되는 패배당하고 이래서 그렇지 사실 폼 자체는 미네소타가 좋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얘네들은 막 미네소타한테도 자빠지고 뉴올리언스한테도 자빠지고 이런 팀들이다 보니까 그냥 사실 안정성이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전력 자체는 미네소타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멤피스도 요즘 좀 회복을 하는 단계여가지고 어렵네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는 팬심으로 미네소타 프렌 골랐습니다. 저는 좀 좋아하는 팀이거든요 미네소타가. 그래서 그냥 프렌 골랐고 언더오버는 오바 보고 싶어. 일단은 멤피스는 저는 뭐 매번 뭐 뛰는 팀이라고 했는데 제니키스 감독 경질당하고 나서 뒤이어 이제 이어받은 코치 자체가 되게 공격적인 세팅을 좋아한다. 모란트 중심으로 오펜스 짜가지고 다른 애들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극대화하는 최대한 하프코트 빨리 넘어가가지고 빠른 얼리 오펜스를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멤피스가 지금 샬럿이나 디트로이트전 전부 다 언더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마이애미전도 그렇고 미네소타도 요즘엔 좀 템포 자체는 빠르거든요. 경기 보여지는 거랑 찍히는 이런 수치상의 페이스 최근 5경기 동안 뒤에서 3등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미네소타가 그렇게 빠른 팀이라고 보면 안 되긴 해. 저는 보기에는 미네소타도 나름대로 젊은 애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 좀 빠른 팀처럼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지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근데 둘이 주고받는 거는 좀 많이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서 오바도 생각해보고 싶은데 이거는 뭘 가든지 사실 근거가 거의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성면에서도 미네소타 안 좋아 보이는데 시즌 2승을 거둔 상태이기도 하고 둘 다 뭐 갈 길 바쁘고요. 별로 보기 안 좋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을 거는 같은데 돈 걸고는 못 보겠네요 이 경기도.